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날씨도 많이 더운데.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제품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하게 될 강의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 중에 관한 강의입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장기는 조직에 통증세포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해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아실까요? 어떤 장기? 나는 누구일까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왜 안 넘어가지? 침묵의 장기고 제2의 심장, 인체의 화학공장. 다 아시겠죠? 네, 간입니다. 뭐 순 우리말로는 애라고도 합니다. 사장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간이라고 합니다. 간이 탄다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간이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간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제품, 우리 제품이겠죠, 물론. 어떤 제품으로 케어를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네, 간은 횡경 복부 오른쪽 위 횡경막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갈비뼈 안쪽에 갈비뼈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서 1분 내 간을 통과하는 혈액이 1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간세포는 각각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이 엄청난 일을 하죠. 아까도 제2의 심장이고 침묵의 장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학공장, 인체의 화학공장이라고 하는데, 간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는데 혹시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좀 이렇게 정보를 얻고자 많이 검색을 해봤더니 약 500가지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이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장기나 소중하지 않고 역할을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지 않는 장기들이 다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이 간이야말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의 기능과 특징인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도 하고요. 무게가 1200g에서 1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엽과 자엽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우엽이 자엽보다 3분의 2가량 큽니다. 그리고 가장 무겁고 가장 온도가 높은 장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간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사기능, 합성기능, 해독기능 이렇게 해요. 그 각각의 기능들을 좀 알아보면, 대사기능에서는 탄수화물 대사를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지방대사, 담즙, 생성 및 배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이 음식들이 여러 조직으로 필요한 영양소 형태로 적절하게 변화시키고
조직에서 이용되고 남은 노폐물들을 또 간이 다시 운반 처리해서 대사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그 포도당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놨다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굶어도 바로 뭐 어떤 특별한 그 뭐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 포도당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을 해주는 일을 하고요. 단백질 대사. 단백질은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인자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아까 탄수화물이 과잉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지방으로 저장해 놨다가 탄수화물이 우리가 부족했을 때 다시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담즙 생성을 해서 우리가 노폐물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합성 기능은 비타민과 무기질 이런 대사 기능을 하고요. 호르몬 대사가 아주 또 중요한데 우리 몸의 호르몬들은 거의 다 간에서 대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해독 기능이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음식물과 약물, 뭐 알코올 이런 것들은 이곳에서 다 해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살균 작용도 하고요. 해독 작용도 하고 그리고 알코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과 약물 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또 저장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이 약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13% 정도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그 보충적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 바로 간입니다. 무게 약 1.2kg의 간은 커다란 생김새만큼이나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인체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며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능과 함께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등 간이 하는 일만 무려 500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비뼈로 둘러싸여 복부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간은 간 인대에 의해 크게 좌엽과 우엽으로 구분됩니다. 간은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서 짙은 적발색을 띱니다. 이러한 간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간문맥과 간동맥입니다.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선 풍부한 영양분이 포함된 혈액이 들어가고 간동맥을 통해서는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공급됩니다. 간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들을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예로 단백질 분해로 생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만약 간이 손상되어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암모니아 축적으로 인해 간성 혼수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간은 독성 물질뿐 아니라 몸의 나쁜 세균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간에는 균을 잡아먹는 쿠퍼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어서 장에서 유입되는 세균들을 파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간은 해독과 분해 작용을 하며 인체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한편으론 몸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우선 간은 하루에 1리터씩 쓸개즙을 생산하여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간은 또한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혈액응고인자와 알부민 등을 만들어내는데요. 간경화와 같은 질환의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어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고 복수가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간은 할 일이 다 끝난 호르몬을 파괴하거나 적혈구를 재활용하는 역할도 합니다. 적혈구가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눈이나 피부에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은 아주 훌륭한 저장 창고이기도 합니다. 간은 소화기관을 거쳐 흡수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쓰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과잉 섭취했을 때는 간이 이들 영양소를 지방으로 전환시켜 저장해 두는데요. 지방이 너무 많이 저장되어 간세포까지 파괴되는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간은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까지 적신호가 켜집니다. 특히 술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마시면 알코올 분해 과정 중에 생긴 유도물질 때문에 간세포가 만성적으로 손상돼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경화, 바이러스성 간염 등 여러 간질환을 방치해도 세포 변이가 일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암에 걸리게 되면 간의 일부를 절제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간은 신체 기관 중에 유일하게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잘라낸다 해도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단일장기이지만 생체 이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재생 능력이 좋은 만큼 간은 자신의 80%가 손상될 때까지도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 이 간 건강을 위해선 검진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간질환은 유독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암 사망 원인의 2위가 바로 간암이며 40, 50대 남성들이 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간 건강을 위해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으셨죠? 제가 조금 덜 설명한 것들 여기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간이 나빠졌을 때 저희 제품으로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리버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 파마넥스는 모든 제품들을 보다 안전하고 우수하게 관리하는 6S 프로세스 공정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왜냐하면 아까 간이 화학 공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들을 해독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간을 케어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제품들을 많이 드시고 요즘에 계시는데 저희 제품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버 포뮬러고요.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 추출물과 비타민 B군,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원료로는요, 밀크시슬 추출물인데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사람들이 이 꽃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국화과 엉겅퀴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주 원산지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간 건강에 많이 애용돼 왔다고 합니다.
그 AST와 ALT는 간의 어떤 그 검사 그 지표가 되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AST, ALT, ALP 이런 거는 이제 간 손상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검사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리버 포뮬러는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한 캡슐씩 복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사 기능을 아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독 기능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B군과 나이아신, 판토텐산, 그 다음에 세포를 보호하는데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그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을 거쳐서 출시를 하는데 이 간 손상이 있는 20인을 대상으로 7일간 1일 위에 밀크시슬 추출물을 섭취했었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섭취 전과 섭취 후에 이 데이터가 많이 움직인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아주 효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혹시 임산부 그러니까 그 수유부들 중에 뭐 저시 그러니까 모유가 많이 안 나오는 사람도 이걸 뭐 그 복용을 하면 밀크시슬 추출물을 복용을 하면 아주 그 모유가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꼭 음주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나라 그 과체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비만 인구가 국내에서도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일단 첫째는 체중 감량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는 뭐 간 그 케어를 하는 치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마넥스로 그러니까 티알라인티를 통해서라든가 리버 포뮬러 그리고 티알라인티를 복용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워밍업으로 리버 포뮬러나 대장 건강을 높여주는 그런 PCC라든지 화이버넷으로 또 케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 과도한 그러니까 그 몸무게가 불어나신 분들이 대사 기능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러면 간을 케어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 피곤하다 아까도 그 앞에 PPT에 간 때문이야라고 했지만 간이 지치면 쉽게 피곤하고요. 예. 그리고 과체중으로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다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많이 음주 문화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뭐 폭주 이런 거는 많이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 그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장님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어떤 것들을 새로운 걸 막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다 아시는 내용을 재인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